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강릉시가 도심 3곳에 민자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무허가 주택에 대한 보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주거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국도 7호선 동해 망상에서 강릉 옥계까지 4차선 확장 구간이 착공 8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 구간도 모레 개통됩니다. 태백 지역의 한 단체장이 상습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도내 여성단체 회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강릉시가 민자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현재 3곳에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포남동에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포남동 17만 제곱미터에 1,700억 원을 투입해 체육공원과 7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공원시설 부지 13만 3,044제곱미터와 공원시설 총 51개소를 사업 준공 직후인 2024년 7월 일괄 기부 퇴납하겠습니다. 민자공원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30여 동안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낮춰가지고 지금까지 그 개인 어떤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특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예를 들어서 땅을 그냥 공짜로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강릉시의 민자공원 사업은 포남동 외에도 홍제동과 교동 등 2곳이 더 있습니다. 홍제동 31만 제곱미터에 4,600억 원을 유치해 공원과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은 이미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2,400억 원을 투자해 교동 18만 제곱미터에 공원과 9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도 다음 달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 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지만 저희가 이제 일몰제 그 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강릉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자공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저희 MBC 강원영동은 산불 이재민들에 대한 성금 배분과 피해 복구 지원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허가 주택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가운데 무허가 주택에 복구비와 성금이 지원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이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건축물 대장 허가 면적에 무허가를 뜻하는 0이라고 표시된 주택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주택이 50여 채에 이르는데 고성 지역 산불 피해 주택의 열의 하나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2016년 이전에는 농촌 지역에서 신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 신고를 할 의무가 없어서 이 같은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산불 피해 조사 과정에서 이런 무허가 주택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기와 수도요금 사용 여부를 보고 마을 이장들이 확인서를 써주다 보니 이런 무허가 주택 소유자가 이재민으로 인정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거 철도부지거든요. 옛날에는 오막살이었는데 증축을 했지. 여기 사신 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 6월 달인가? 그때 이후에는 집이 그러면 거의 비어 있었겠네요. 네. 그런 집들이 몇 군데 되는데요. 그게 한 군데만이 아니고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데도 무허가 주택 피해자들에게 최대 3천만 원의 성금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여기에다 앞으로 피해 주택들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면적에 따라 최대 4,200만 원의 복구비를 더 받게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주택도 지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논란입니다. 무허가 주택의 건축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실제 거주 여부도 알 수 없는데 복구비가 또 지급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실제 받아야 할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겠다. 실제로 정상적인 주택이라 해도 건축 면적이 63제곱미터 이하면 추가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불 성금과 복구비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제때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성군이 오는 22일까지 구호 물품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온 식료품과 생필품, 구호 세트 등 62만여 점 가운데 26만여 점을 이재민들에게 나눠줬으며 오는 22일까지 임시주택 등에 신속하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민과 중소상공인들에게 현금 50만 원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백시의 한 단체에서 발생한 상습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강원도 여성단체 회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내 41개 여성단체들은 피해 여성이 모 단체 이사들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고 피해 여성에 대한 루머를 퍼뜨려 오히려 2차 피해를 키웠다며 철저한 수사 진행과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해당 단체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해당 여성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동해 망상에서 강릉 옥계까지 국도 7호선 4차로 확장 공사가 8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여름철이면 피서 차량이 몰려 도로가 혼잡했지만 4차로 개통으로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국도 7호선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4차선 도로를 차량들이 시원하게 달립니다.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됐고 신호등과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동해 망상과 강릉 옥계를 잇는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 공사가 착공 8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평소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많고 여름철이면 피서 차량이 몰려 도로가 혼잡했지만 4차선 개통으로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전에는 길이 굴곡이 많고 이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이거 편하고 좋죠. 엄청 좋죠. 네, 전에 비하면 진짜 좋죠. 망상에서 옥계 구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11년 9월 착공해 사업비 992억 원을 들여 전체 8.5km 가운데 7.7km를 4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4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출퇴근길이나 피서철에 교통 혼잡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선화됨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안전 운행이 가능하도록 국도 7호선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동해안 자전거길 가운데 유일하게 단절됐던 옥계 망상 구간 3.8km도 오는 19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교육에 생존 수영 수업이 도입됐습니다. 학교에 수영장이 없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원정 수업을 가야 하는데 도내 생존 수영 교육 실태를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양구 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 수영장이 없다 보니 이렇게 간이 수영장을 설치하고 생존 수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수영장이 한 번 설치되면 근처의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로 와서 생존 수영을 배웁니다. 촌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없어서 양구초등학교 생존 수영 배우러 왔어요. 수영장을 지을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드는 데다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일선 학교들은 수영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수영장이 있는 초등학교는 강릉과 동해, 철원과 하천, 인제와 홍천, 평창과 횡성 지역의 한 곳씩 모두 8개 학교입니다. 전체 초등학교의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어도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은 데다 난방 시설이 없어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도 힘듭니다. 군 지역엔 일반 수영장마저 거의 없고 시 지역에는 수영장이 많긴 하지만 초등학생들의 단체 예약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왔다 나갈 경우에 그 수질에 대한 부분도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한시적인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은 이동식 수영장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구와 인제, 영월과 태백 지역 4개 초등학교를 이동식 생존 수영 거점 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생존 수영 교육을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든 이동식 생존 수영 교실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년에 10시간만 받아도 위급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생존 수영 수업.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학부모들의 바람처럼 생존 수영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예산과 시설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피해 공장의 내부 시설 철거와 장비 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는 지난주에 제1벤처공장의 내부 시설물 철거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부터 입주업체 4곳의 장비를 임시공장으로 반출하고 제2벤처공장의 시설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에 사무실용 컨테이너 12동과 창고용 컨테이너 20동을 피해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대체 공장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본안 보완서 심사가 이번 주부터 진행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분야별 전문위원인 자문단을 파견해 오색 케이블카 노선을 답사하고 동식물과 지형 지질, 소음 진동 분야를 점검합니다. 또 경관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는 다음 달과 8월에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지난달 16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 영향평가 본안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태백시가 벽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도입한 희망택시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태백시는 희망택시 수요 증가와 시내버스 운행 시간 등을 고려해 희망택시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희망택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1,500원을 부담하면 시내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준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한 달 전에 비해 0.1% 늘었지만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1,802건으로 한 달 전보다 8.4%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단 8.9% 줄었습니다.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1.8% 줄었지만 강원도는 9.2% 늘었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주민, 사회적 기업의 도시재생 협업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예산 대비 급식 경비 비중이 광역 지자체 가운데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